자, 문재인 대통령이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독일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조금 전에 마치고 좀 일문일답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평화를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20여 분간의 연설이 쭉 진행이 됐는데요. 자, 오늘 뭐 연설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대목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볼 때는요, 예.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뭐 인사말을 뺀다면은 본문에 있어서는 비핵화 요구를 먼저 이렇게 한미 정상에서 이렇게 나눈 이야기 톤으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북 정책 방향으로 해서 한 5가지 이슈를 말씀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평화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 완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비핵화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비핵화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평화를 구조화해야 된다 하면서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가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경제 분야를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이산가족 계속하겠다는 이러한 5가지 기본 정책 방향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4가지 제안이 있었죠. 그렇죠. 북에다가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자. 그리고 적대 행위를 종료하자. 여기에 아주 참 신선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7월 27일부로 적대 행위를 종료하자. 뭐 이런 휴전협정일이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저희가 북한에서 바라보기엔 한국이 확성기 방송 같은 걸 하는 것을 적대 행위로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이제 7월 27일부로 중단할 것인가, 상당히 정책적인 의미가 담긴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접촉을 확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조로 볼 때는 비핵화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정책 방향은 조금 구체화했는데,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4대 제언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제 크게 다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번 베를린 구상이 제목을 우리가 붙이자면 베를린 한반도 평화 구상,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표 베를린 구상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남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이제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쉬운 일부터 좀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 평창 올림픽,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북한이 좀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극적인 그 국제 IOC 위원회에도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랄지, 또는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이 부분은 군 통신선이 지금 완전히 지금 단절돼 있는데 그런 것을 복원하는 문제랄지, 또는 삐라, 지금 뭐 북쪽이 남쪽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우리 단체가 보내는 것도 있고, 또 확성기 방송, 이것도 지금 남북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쉬운 것부터 좀 해결하자는 것이고, 또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좀 전제를 몇 가지 걸었습니다. 올바른 여건, 그다음에 긴장과 대치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이고 좀 더 쉬운 것부터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베를린 선언에 담겨 있다, 베를린 구상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획기적인 또는 아주 새로운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현 조건에서 쉬운 것부터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접근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을 대통령께서 선택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범철 교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이야기들을 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한 25분 동안의 연설, 그리고 나서 지금 일문일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쭉 들으신 대로 뭐 비장함, 그리고 이제 진정 어린 호소,
그러면서도 단호함이 묻어나는 그런 연설이 이제 느껴졌는데요. 네 가지 제안 지금 말씀하셨고 5가지 방향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전제가 있는 겁니까?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런 4가지 제안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 또는 남관계, 예. 북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평화가 모든 것에서 지금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결이랄지 갈등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평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생각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두 번째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다음에 남북 신뢰 회복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고 현재 불안전한 상태의 한반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핵화이고 그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방식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또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의 한반도 또 남북관계 또 한국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들은 북한 문제 또 한반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동해선 또 서해선 또 한반도의 어떤 중앙을 흐르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조율하면서 에너지 협력이나 또는 뭐 여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통 또 여러 가지 산업 이런 부분들을 망라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좀 분리해서 이건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비정치적인 부분,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최대한 이 부분을 노력하겠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비장한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이 지금 81세고 예.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6만 명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지금 2022년도 5월 정도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 정도 되면은 1000 단위로 아마 이산가족 1세대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1년에 한 7, 8천 명 지금 사망하고 계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 의지를 계속 갖고 계셨고 예. 이번에도 보면은 추석 때 여러 가지 뭐 산소도 갈 수 있게 하고 예, 성명도 연결을 했죠. 예. 북한이 지금 당장 조건이 좀 어렵다면 북한에서 오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만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이런 정도로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서로 뭐 그렇습니다. 왕래 같은 것들을 그렇습니다. 하지 왕래도 않았느냐 그렇고. 이러는 것도 그래서 있었습니다. 예. 대단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왕선택 기자는 뭐 지금 5가지 방향, 4가지 제안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던가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린다면 이거 외에 이제 질문 응답 중에서 이제 뜻하지 않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예. 내용이 좀 나와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게 시간 효율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예.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다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고 견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크게 만족했다라고 하는 워딩을 또 했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이미 이제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한중 관계에 대해서 사드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하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회담이 됐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습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 이 통역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된 부분을 예. 약간 좀 그 통역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뒤 이어서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한 그 다시 발언을 이어갔는데 할 말은 하면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대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어쨌든 신 교수님께서도 예. 덧붙일 말씀 아까 있으시죠? 처음 예. 질문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냐 아니면 조건이 붙어 있느냐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4가지를 제안했는데 인도 문제와 평창 올림픽과 적대 얘기 중단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거고요. 정상회담 부분은 올바른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산가족 문제나 평창이나 적대 얘기 중단은 바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조성이 되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 상당히 신선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합의든 국회를 통해서 이것을 법제화하고 그러니까 법으로서 규율되게 해서 뭐 영속성을 좀 갖게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도 참 착안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합의 법제화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북 합의가 됐던 것들을 보면은 지금 7.4 공동성명, 그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6.15, 그다음에 14,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 사항들이었는데 예. 이런 합의 사항들이 사실은 그 순간에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거나 또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되거나 예. 또 그 퇴색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기본적으로 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간에 합의된 것들이 남북이 일단은 충분히 그 합의된 것들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한국 내에서도 국회나 또는 국민적 동의를 받고 또 북한도 역시 북한에서 어떤 그런 동의를 받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이 합의한 것들을 꾸준히 유지시켜 나가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은 그런 차원의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한반도 평화 구상 전반적인 이제 그 윤곽이 오늘 공개가 됐고 전 세계에 이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또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제안 그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5가지 방향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사실 최근에 북한의 반응 유추해 보면은 뭐 이걸 긍정적이라는 건 알면서도 이것을 뭐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또 이렇게 명분으로 제시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게 수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ICBM 발사 이후에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북한의 그 비핵화 부분을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는 표현, 예. 그리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표현, 그리고 열악한 인권 상황도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은 과거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서는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뭐 내일이나 모레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올 것은 뭐 이런 것에서 비판적인 언조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앞에 그 4가지 제언은 상당히 실용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중에 취사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또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북을 경제벨트로 있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할 것이다. 이거는 낮은 합산 프로젝트도 살짝 연상이 되는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포함한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예. 김용현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공개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봤을 때 경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예.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는 속에서 그 한국 경제의 지금 어려운 국면들의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고 예. 일자리 창출도 역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한국 경제가 북한 경제와 최대한 협력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한반도에서의 어떤 동해, 그다음에 서해, 과거부터 쭉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최대한 원활하게 연결시키고 또 한반도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반적인 그 DMZ랄지 이런 쪽에서의 우리가 남북 협력할 수 있는 것들,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잡고 우리가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구두선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가자는 것인데 예. 다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좀 호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또 그 과정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지금 핵 그 상황에서의 그 핵 고도화의 중단 조치랄지 예. 또 핵 동결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적극적 호응이 있는 상태에서 그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지금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 이번에 ICBM급 발사에 대해서도 국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런 과정들과 고려해 본다면 그것의 전제 조건은 북한 핵 문제 또 남북 관계의 군사적 긴장 해소 이런 것들이 함께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의 신경제 지도가 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ICBM 북한의 도발 이틀 뒤에 이제 평화 구상을 이렇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이 많이 이제 그 스며 있는 그런 이제 네. 연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네.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예. 이제 큰 틀에서 봐서는 역시 한반도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이번에도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북한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우리처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을 해야 될 텐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선언하는 과정 또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은 또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예.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연설문 내용처럼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그런 태도 변화가 좀 있어야겠군요. 예.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왕선태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